안녕, 주린이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인 주식공무원 쌤이야. 주말에는 태풍 피해 없었어? 야, 주말 토요일 날 대단하더라고. 막 나뭇잎이 중력을 거슬러서 막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 이제 수요일까지밖에 주식시장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 많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 좀 해줄게. 일단 추석 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줄게. 추석 전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돈을 써야지 되잖아. 그래서 주식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 그런데 추석이 이번 주에는 수요일인데 주린이 친구들 중에 만약에 돈을 찾아야 한다면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돼. 보통 주식이 D 플러스 E, 그래서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일 전에 매도를 해야 주식을 돈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뭐 시간 외라도 상관이 없어. 오늘까지 매도를 하면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뭐 연휴 동안에 변동성이 두려운 친구들도 이제 현금화를 좀 시켜놓기도 하겠지. 그런데 뭐 지금 그런 것은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을 경우이고 또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해서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10월 초에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 거기에 따라서 그 무역 회담의 어떤 그 긴장감은 다소 좀 누그러진 상태야. 또 이제 뭐 중국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지급 준비율을 그 낮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이건 이제 경기 부양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50조 원 정도를 어떤 시장에 공급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이게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이제 맡은 위탁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 있잖아. 이 비율이 지급준비율인데 이 지급준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은행이 뭐 이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늘어나면서 자금이 시중에 이제 공급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결과로 해서 뭐 위안화가 지금 7.1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7.12까지 위안화가 내려왔지. 이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두 가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회담이 어떤 위험 요소가 줄어들므로 해서 위안화 환율이 내려온 것, 그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어떤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내려온 거지. 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7.12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연속해서 3일 연속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96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0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외국인 형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야.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300억 정도가 순매도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다시피 이제 5일간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익 매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코스피에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이 조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내용은 뭐 참고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주식 공무원이 컨테너리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 컨테너리스트는 이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에 JP모건에서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볼게. 일반 퀀트들은 뭐 뉴스보다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했었잖아. 그래서 뉴스의 움직임보다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투자의 기준을 만드는 게 퀀트 애널리스트들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의 개념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고 있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수치로 계량화시키고, 이 계량화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데이터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거든. 이게 문제, 요즘에 많이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야. 빅데이터 들어봤지? 아직 뭐 좀 개념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잖아. 그러면 그 카드를 예전에는 쓴 사용 금액만 이렇게 보여줬었지. 그런데 뭐 이런 카드 회사들에서 여러분들이 쓴 어떤 카드의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식을 많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의류를 많이 구입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을 많이 샀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제품을 산 다른 사람들의 정보,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많이 샀다더라고 해서 제품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샀잖아. 그러면 그 두루마리 휴지를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샀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재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뭐 두루마리 휴지가 다시 필요할 시즌이 때가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두루마리 휴지를 다시 사야 할 때입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든가, 이것들도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의 트위터 정도는 팔로우하고 있을 거야. 나도 팔로우하고 있거든. 뭐 트럼프의 팔로우 숫자는 한 6,600만 명 중에 6,600만 명인데, 뭐 나도 그 6,600만 명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이 트럼프의 트윗이 재무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를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트럼프의 어떤 그 트윗이 재무부에 어떤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뭐 트럼프의 시장 메시지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핵심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역 및 통화 정책을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트럼프 팔로워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6,600만 명이거든. 뭐 이 중에는 기자, 분석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의 입을 보고 있는 건데, 뭐 2018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에 약부터 한 4,000개의 트윗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시장에 영향을 준 트윗은 한 146개 정도라는 거지. 트윗은 보통, 그러니까 트럼프의 트윗은 보통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정도가 제일 많았고, 트럼프의 트윗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날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트윗이 많은 날은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뭐 이게 트럼프가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이렇게 트윗을 많이 쓴다, 이런 거 말이야. 주식 공무원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주식 공무원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면, 주식 공무원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검색어, 키워드 검색어의 어떤 그 순위라던가 증감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잖아. 그럼 그런 실업수당의 키워드가 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실업수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실업수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고,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지표가 조금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우리들이 이제 신석 뉴스라는 게 이제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이잖아. 그런데 키워드는 통계 발표보다 더 앞서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보를 미리 기취득하는데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늘 그 퀀트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상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그 준비, 대책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오늘은 우리 시장이 이제 환율 인하에 따른 외국인 매매, 어떤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코스피 입장에서는 200선의 안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한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중에서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최근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추석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주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까지는 매도를 해야 수요일날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중국이 지급준 비율을 낮춰서 어떤 한 160조 정도의 어떤 시장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좀 돈의 여유가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번 추석이라고 해도 크게 뭐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해줬어. 이렇게 주식공무원 채널 구독해 놓으면 이렇게 돈이 되는 이야기 좀 더 빠르게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식공무원 채널 좋아요, 구독, 추천,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놓으면 주식공무원이 친절하게 댓글 남겨줄게.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항상 응원할게.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주식 코칭 선생님 주식공무원이었어.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빠이빠이 짜잔!